네, 안녕하십니까. 산림기술사 공부 모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 128회 1교시에 대한 문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28회 1교시에서 여러분들은 10문제를 어떤 거를 골라서 쓰셨나요? 산림기술사는 이제 1교시에서 13문제 중에서 10문제를 골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공부가 이제 안 되신 분들, 그리고 시험을 처음 보거나 초창기에 계신 분들은 13문제 중에서 10문제를 선택해서 쓰기가 상당히 어렵죠. 난감하죠. 왜? 공부량이 적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한 45점대 이상 50점대 초 되신 분들은 이제 13문제 중에서 한 8문제, 7문제는 압니다. 근데 두세 문제를 몰라가지고 좀 이제 소설을 쓰거나 엉뚱한 쪽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답안 방향을 엉뚱한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50점 중반대에 있는 사람들도 그때 시험 운에 따라서 1교시는 내가 아는 게 너무 안 나왔어 이번엔 내가 아는 게 그럭저럭 한 8개 나왔어요. 저는 잘 썼어요. 뭐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점수에 따라서 꼭 1교시를 잘 썼다 못 썼다고 구분하기는 좀 불합리합니다. 시험 공부량이 좀 적은 사람도 1교시에서 운 좋게 아는 게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시험 공부량이 방대한데도 1교시에서 아는 게 별로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이요. 왜냐면은 시험 출제관들이 그때에 따라서 특징 있는 시험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은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과목 중에서 하나씩 골라서 내겠죠. 시험 출제관들이. 근데 그래도 내가 아는 문제가 운 좋게 그 해는 많이 나왔다. 그 회에는 난 공부량이 많은데도 그 회에는 1교시에서 내가 모르는 문제가 너무 많더라.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1교시는 어떻든 끝까지 붙들고 앉아서 100분 동안 13문제 중에서 10문제를 써야 되죠. 6문제를 알고 4문제를 모른다면 4문제 소설을 쓰더라도 악착같이 앉아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2교시, 3교시, 4교시에서 6문제 중에서 내가 아는 거 4문제를 골랐을 때 그때 1교시에서 점수를 깎인 것을 만회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새 흔히 얘기하죠. 상쇄해야 되죠. 상쇄. 1교시에서 모자란 점수를 2, 3, 4교시에서 마음껏 써서 점수를 상쇄시킨다. 자, 그럼 1교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산사태 위험지 판정 기준표에서 사용되는 경사 길이, 경사 위치, 치수림의 정의. 요거 이제 산사태 위험지 판정 기준에서 우리가 이제 그 양식의 맨 밑에 조그만 글씨로 써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과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를 놓칠 수 있는 거죠. 양식 맨 밑에 당구 표시 내지는 부원 설명을 하려고 조그맣게 글씨 써 있는 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 다 경사의 길이, 경사 위치, 경사 길이는 뭐 계곡에서부터 산등성까지의 뭐 어떤 길이다 뭐 이런 거. 치수림이라는 것은 6cm의 메타의 그 경급 흉고 직경되는 것이 50% 있을 때 치수림이라고 한다. 뭐 이런 것들 정의가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시험에 툭툭 튀어나오니까 무시하지 말고 양식 맨 밑에 있는 조그만 것이 이런 거 다 자기만의 서브 노트를 만들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2번 산지정리 시 복구석에서 승인 기준. 토질에 따른 비탈면 기울기. 이거는 저번에도 나오고 이번에 또 나온 겁니다. 저번에는 산림관리 기반시설 임도에서의 비탈면 기울기, 사방사업법에 대한 비탈면 기울기, 복구석에서에 대한 비탈면 기울기를 쓰라고 장황하게 3가지를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수험생들이 공부를 했나 안 했나 테스트 해보려고 1교시에서 복구석에서 승인 기준에서 비탈면 기울기만 물어봤습니다. 용어로 22줄을 쓰라 이거죠. 암석일 때 어떻고 뭐 토사일 때 몇 대 몇이고 이런 거 다 수치를 정확히 써야 되는 것입니다. 3번 산림관리 기반시설에, 그러니까 2번은 산지관리법입니다. 3번 산림관리 기반시설의 타당성 평가 항목별 기준 및
방법의 평가 항목 중 경사도 계산 방법. 요거는 산지관리 기반시설의 시설 기준에 나오는 것이죠. 다 이런 거 경사도 이런 것들, 경사 길이, 경사 위치, 1번, 3번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공부를 안 하면 다 못 쓰는 겁니다. 4번 간선임도 지선임도의 시설 기준에서 교량 암거의 활하중. 암거는 사하중도 있고 활하중 있죠. 여기서 활하중을 물어본 것입니다. 활하중이란 그 암거에서 차량 등이 진행할 때에 느껴지는 그런 압력, 중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5번 작업임도의 설치 대상지. 작업임도의 설치 대상지.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작업임도의 설치 대상지, 그리고 뭐 6번의 이목경영의 목적에 따른 벌기량의 공예적 벌기량, 무슨 벌기량 있지 않습니까? 그 7번 산림경영계획 작성 시 산림사업 실행 및 세제 감면 혜택, 뭐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국세를 감면해준다, 지방세를 감면해준다, 여러 가지 있죠.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5번의 작업임대 설치 대상지 이런 것들, 벌기량의 종류. 1교시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 1교시에서 이제 장수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한 문제당 한 장을 한다, 22줄. 그래서 10문제를 골랐으니까 10장만 딱 쓰고 나온다, 이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그 키워드만 딱 쓰고 나오니까 한 6, 7장뿐이 안 쓰고 나와. 그래도 점수를 많이 받아. 1교시에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죠, 의견이. 그러면 이 5번의 작업임대 설치 대상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씁니까? 작업임대 설치 대상지는 뭐죠? 습가꾸기, 산림사업을 할 장소에 임도를 내는 것이 작업임도입니다. 그거 두세 줄 쓰면은 쓸 게 없어요. 그럼 장수는 만약에 이제 한 문제 한 장씩 해서 10장을 쳐야 된다. 그런 자기만의 그 답안 작성 목표를 세웠다. 그러면 5번에서 작업임대 설치 대상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22줄 한 장을 쓸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못 씁니다. 저도.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은, 장수를 채울 때 작업임대 설치 대상지, 그러면 작업임대 설치 대상지, 산림사업에 필요한 산림 내에 개설하는 도로, 이렇게만 쓰게 되면은 장수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장수를 부풀리는 방법이 있죠. 그죠? 임도의 종류, 그러면 1번 간선임, 큰 1번에 임도의 종류 해놓고 반가로 1번 한다면 간선임도, 반가로 2번 지선임도, 반가로 3번 작업임도, 반가로 4번 산불방지임도, 이렇게 써주고 답안을. 그 다음에 이제 임도 설치 대상지, 임도 설치 시 고려할 사항, 이런 걸 또 큰 2번에 써주고, 그리고 3번 가서 작업임도의 설치 대상지를 갖다가 그림을 그려주고 답안을 작성하고, 그렇게 되면 22줄 한 장이 나오는 거죠. 12번의 산불 경보의 발령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관심, 주의, 경계, 심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떨 때 몇 프로 이상일 때에 경계고, 어떨 때 심각이다. 그럼 써주면 6줄 쓰면 끝나요. 근데 살을 붙여야지 22줄이 되죠. 12번도 산불 경보의 발령 기준. 그럼 1번 산불이란 써주고요. 큰 1번 한 2줄 써주고, 2번 산불 감식 지표 몇 가지 써주고, 그리고 이제 3번 가서 산불 경보의 발령 기준 써주게 되면 22줄 한 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 문제별로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답안을 작성한다, 이런 것도 말씀드리지만, 답안 분량 부풀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8번 임지의 생산 능력 급수평가인자 산림경영학입니다. 9번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조림수정 78종 중에서 내화수정은 무엇이냐? 은행나무부터 활렵수의 내화수정은 어떤 것이고, 침엽수의 내화수정은 어떤 것이고, 이런 걸 써줘야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줄 못 써요. 부풀려야 되는 것이죠. 1번 내화수정이란, 내화수정의 정의를 써주고요. 간단하게 한 두세 줄, 그리고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10번 산림청에서 제시한 산림병해 중 비전면성 병해 8가지, 이것도 산림보호학입니다. 11번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의 구분, 원실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근래에 법이 통합이 됐죠.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은 산림보호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을 찾으면 나옵니다. 12번 산불 경보의 발령 기준, 기출 문제죠. 2년 전에. 13번 유기농업자재로 공시 품질 인증된 산림병해충 방제 약재 선정 기준에 대해 설명하시오. 요거 1교시 13번 멘붕어라고 주제간들이 낸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자주 본 문제입니까? 저도 처음 봅니다. 유기농업자재로 공시 품질이 인증된 산림병해충 방제 약재 선정 기준. 이제 이것은 저도 찾아봤는데요. 산림병해충 방제 규정에 나옵니다. 13번은 산림병해충 방제 규정에 나옵니다. 산림보호하기 아무리 뒤져보고 네이버 뒤져보고 뭐 구글 뒤져보고 다음 뒤져보고 그거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 문제는 무엇이? 이건 산지 전용이구나. 산지관리법이구나. 이건 산림관리 기반시설의 기준이구나. 이렇게 그 문제가 출제된 그 모태가 되는 그런 과목 내지는 규정, 편람, 제도, 법률, 과목을 알아야지 빨리 그 답안을 쓸 수가 있는데 13번에 유기농업자재로 공시 품질 인증된 산림병해충 방제 약재 선정 기준 그러면 여러분들은 멘붕 왔죠. 이거 문제 답안으로 쓰겠다고 고르신 분들 극소수일 겁니다. 이것은 산림병해충 방제 규정 제53조 제2항 거기에 약재 선정 기준에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법령센터에도 나오죠. 요 유기농업 공시 품질인데 산림병해충 방제 약재 선정 기준은 뭐 농약이 뭐 섞이지 않을 건 뭐 할 건 뭐 할 건데 요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병해충 방제 규정 제53조 제2항의 약재 선정 기준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날짜로 일주일 동안 이제 7일이 아니라 8일이죠. 토요일 날 처음 봤으니까 7월 1일 날 그 다음 일요일부터 답안을 작성해갖고 이제 오늘 다 완료를 했습니다. 128회 답안을 필요하신 분들은 제 메일 9월사@mail.net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답안을 보내드리고요. 이번 시험에는 특징이 뭐냐면 법률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것, 그리고 보호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것, 그리고 경영에서 좀 나왔다는 것, 그리고 산불에서 5문제나 출제되었다는 것, 이런 128에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시험은 그 출제관들이 골고루 과목에서 여러 과목에서 내려고 노력을 하죠. 과목이라든가 시사성이라든가 시대의 이슈라든가 뭐 이런 산불 등 이렇게 내지만 그래도 골고루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조림학, 산림경영학, 사방공학, 임도공학, 그리고 산림 관련 법령 12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트렌드가 보호학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수목 생리학, 수목 병리학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공부를 좀 광대하게 좀 넓게 공부를 하시기를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시간 1교시에서는 문제에 대해서 답안을 4줄 정도뿐이 쓸 게 없을 때에 답안을 부풀려서 적어도 한 문제에 22줄 한 장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교시 시험 문제 출제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